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두 분 패널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모셨는데 오늘은 민주당 대변인을 또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저희가 또 두 분을 선정해서 많은 댓글을 소개를 드리고 그중에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설화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를 따져 묻는 뭐 반청문회 같은 시간을 좀 갖긴 했는데 오늘은 한민수 대변인님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실 거죠? 설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실 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패널이신데 가감 없이 제가 볼 때 팔은 약간 굽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감 없이 뭐 질문을 좀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표적인 게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는 사과하니까 그런데 사과는 어떤 판단에서 배경에서 뭐 논의가 좀 됐습니까? 내부에서? 일단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도 장시간 좀 몇 시간 정도 있었고요. 예. 일단은 사실관계가 다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당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공당의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하에 당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진정성 있게 대국민 사과를 드린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예.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게 왜냐하면 2021년 5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에 뭐 그랬다는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 파일이 그때 당시 당 대표가 되신 송영길 당 대표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방문 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조기 귀국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좀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촉구를 하셨고, 뭐 짧지만은 여러 가지 알맹이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 부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먼저 장성철 소장님부터 묻고 싶은 거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께 하시죠. 검찰 믿으세요? 정치적인 고려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일단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에서 뭐 압수수색도 다 했고 녹음 파일이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고 저희가 뭐 초기에 그 시점이 혹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뭐 의혹들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저렇게 뭐 계속 검찰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꽤 긴 시간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두 분이 말씀을 나누고 조기에 좀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요. 또 이제 송 대표께서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당시 상황 또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노웅래 의원 사건하고 뭐가 다르죠? 노웅래 의원 사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발표했고 또한 녹음 파일도 얘기를 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액수가 노웅래 의원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번 건은 검찰을 믿겠다고 그러고 자체 진상조사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검찰이 수사를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일단 검찰을 믿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고려 없이 정말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웅래 의원님 건하고는 좀 사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론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사업가 박모 씨인가요? 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뭐 뇌물인지 정착함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이제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공당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제기된 돈봉투가 뭐 줬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규명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신 이제 자체 조사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당의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무 단위에서는 사실 좀 고려를 했던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당에서 좀 규명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봤는데 그런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바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밝힐 수 있겠어? 좀 비판도 있었고 셀프 조사 아니냐, 면피를 주게 한 게 아니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오늘 당대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장 소장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촉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만 하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과한다고 진화가 되겠냐. 이제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거고 현역 의원들이 두 분은 이미 뭐 소환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아직 이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까지 줄줄이 소환이 되게 되면 당내 위기감은 커질 거고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텐데 그러면 당내 자체 조사는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종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뭐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여러 정당들에서 내부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뭐 자진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결백을 증명한 뒤에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각에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모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뭐 그런 곤혹스러움을 뒤로 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당대표로서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이름이 확인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런 의견들 뭐 의원님처럼 방언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 처음에 이제 그 압수수색 두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윤관석, 이성만은 두 분 다 뭐 입장을 뭐 한 두어 세 차례 내면서 강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이 이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는데 그 해명을 또 했어요. 그래서 뭐 저 송영길 전 대표도 그 해외에 있으면서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두 의원의 입장을 또 이제 그 대표나 그 의원들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두 분이 또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일단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어떤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고 좀 더 상황을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더 논의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뉴스룸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입장이. 물론 영원히 안 들어오겠다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7월 귀국 일정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조기에 귀국할 의사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봐야 될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당대표로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내 요직에 기용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런 문제가 터졌고 또 녹취록 정황으로 보면 송 대표도 마치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듯한 그런 정황까지 일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송영길 대표를 조기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의원님 얘기한 그 송 전 대표께서 그 7월이 원래 이제 귀국인데 그때까지 파리나 거기 계신다고 하는 입장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당장 귀국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다. 이게 지금 오늘 또 언론과 한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 며칠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개인적 일탈이다라고도 했었고요. 그런 멘트가 있었죠. 그런데 일단 어제 당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 상황을 충분히 본인이 또 이해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보도들 보면 저도 뭐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바로 제가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 본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만간에 현지에서도 이제 그 기자간담회랄지 이런 걸 갖고 또 귀국 부분이랄지 아니면 국내에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지금 뭐 단편적인 얘기를 했지 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잖아요. 그런 설명하는 자리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저희가 사실은 뉴스룸에서 몇 차례 그 녹음 파일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제가 담당 부국장에게 이거 담당하는 부국장이 있었거든요. 이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를 좀 말해도 되냐라고 카톡을 지금 보내놨는데 답이 지금 없어서 답이 오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현재는 좀 없고요. 예. 취재 저는- 비화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난 겁니까, 녹취록?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근데 이 담당 부국장이 이제 용인을 해야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궁금한 채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한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당이 부패한 비리가 있는 그런 집단을 매도당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뭐 대통령 긍정평가율도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일단 이 시기만 좀 면피해보자, 넘어가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셀프 조사도 안 한다고 그러죠. 또한 자체 징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사과도 5일 만에 했어요. 그렇다면 좀 여론 흐름 보고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냥 넘길 생각 아니신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장 소장님 알지만 이게 넘어가길 바란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우리 뭐 지금 특히 윤석열 검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먼지털이 수사도 하고 뭐 엄청난 압수수색도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여론도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라는 것도 지금 오늘도 뭐 리얼미터 조사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뭐 50% 육박하지만 그거는 저는 여론이라는 게 강물 위에 떠 있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면. 하지만 물결은 왼쪽으로 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가지 뭐 악재랄지 막말이랄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한다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처리한다는 있는데 게 뭔지를 일단은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당대표께서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관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말뿐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체 조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당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당에서 어떤 뭐 기구가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기존에 있는 기구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당장 그런 이렇게 설명 나오자마자 여당이나 여러 군데에서부터 바로 비판이 나오는 게 야, 드디어 이거 시간 끄는 거구나. 시간 끌고 셀프 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프 조사에서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 녹취록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공정한 수사를 맡기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근데 대변인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리심판원이 왜 존재해요? 이런 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하라고 윤리심판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이제 이런 비리 혐의가 나타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경찰, 검찰 조사 지켜보자. 그렇게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윤리심판원 두는 이유가 뭔지. 현재 이번 사안하고는 약간 뭐 시급성, 긴급성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돈봉투가 뭐 10명한테 몇 개가 갔다. 20명한테 갔다 보도가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 검찰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당내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성을 분명히 띠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윤리심판인지 그런 데서 조사하는 것도 뭐 검토는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더 효용성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대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 여기서 더 원칙적으로 강한 조치를 당해서 취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꼭 이제 앞으로 나올 체포 동의안을 의식해서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야당 탄압이다. 당이 이제 총력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 당이 방어를 하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겉으로 드러난 물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중자 때 내로남불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과하고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정도를 요청하는 것 이상에 할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대표가 칼자루를 잡지 못하면 결국엔 알아서 해주길 바라야 되는데 네.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내 결백을 증명하고 내가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탈당을 하든가 뭐 이런 조치를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또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이건 뭐 다 일종의 이제 정치 검찰의 정치 지금 공작이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뉴스룸 이제 보도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직접 나오잖아요. 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본인의 목소리다라고는 확인을 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다른 보면은 목소리- 예. 뭐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물어보지는 네. 않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은 없으니까요. 대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황과 맥락이 다른 말이었다라고 그런 하는데 입장문을 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들어보면 그 정황과 그 맥락의 가능성이 공봉투가 아주 그게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그걸 가지고 일단 당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 현직 의원들을 피의자로 특정을 하려면 예. 녹취록의 정황만 가지고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정근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또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도 어쨌든 검찰은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래구 이 감사협회장 이분도 검찰 소환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당직자를 아마 오래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정황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어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나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예. 이 검찰이 어쨌든 충분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당에서 이 정도 상황이 드러났으면은 모종의 조치를 취하든가 당사자들이 어떤 결단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불안정하기 때문 아니냐. 예. 뭐 이거밖에는 저는 뭐 답이 다른 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당 대표께서 대국민 사과하고 여러 가지 뭐 분량은 길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가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이랄지 상응하는 조치랄지 수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뭐 대변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언론 스크린을 좀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이재명의 뭐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해서 나름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박 의원님처럼 좀 더 진전된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계에서 또 대표 입장은 상당히 결단도 했고 뭐 송영길 전 대표와 어젯밤에 통화도 해서 여러 입장을 냈으니까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또 평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보면은 뭐 또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검찰에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계속 정치 검찰에 뭐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 이런 식으로 몰고 가셨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인 고려 이제 그런 수사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수사 안 할까요? 그러한 정치 검찰로서 이제 공격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 지금까지 공격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검찰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 안 할 거냐고요. 뭐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정쟁 공세를 하기 위한 전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배임 의혹이랄지 제가 그거 갖고 얘기하면 1시간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 소장님하고도 그 성남 FC 건이나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니 아는 노무현 의원 사람들은. 사건도 있고 잠깐만, 기동민 사건도 보십시오. 있고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사건도 있잖아요. 사안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고 제가 뭐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지난번에 이제
당무위원회 열릴 때 보니까 이미 그 기소하는 날까지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어 있다고 그분들이 또 말씀을 하더라고 해명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누굽니까 그 펀드 회사인가 그 대표가 라임인가 대표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더라. 기동민 의원 경우도 그렇고 이수진 의원은 그 문자 한 번 주고받은 적이 없다, 예. 본 적도 없다 이런 해명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는 만약에 전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정말로 우리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남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장동 수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건 말 그대로 민주당을 총선을 앞두고 현 집권 세력의 검찰 검찰들이 현재 윤석열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편파적 수사하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이라는 과거 대선 때 같이 경쟁했던 정정을 죽이려고 한다는 저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런 수사 자체를 여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그 수사도 요구하지 않을 거냐. 그거는 결이 너무 많이 다르다. 정치적 예. 고려라는 단어가 이거 너무 뭉뚱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건에 저희가 예. 화면을 준비해서 잠깐 말로만 계속하니까 잘 보이지가 않으세요. 네. 화면을 잠깐 저희 PD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뉴스룸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땡땡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또 보는 김에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 또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봉투 3개 뺏겼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윤관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걸로 봐서는 윤관석 의원이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라고는 뭐 잠정적으로 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개 뺏겼다라는 건 봉투가 하나에 300만 원씩 들어있는 거를 이제 의원들한테 뺏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돈 봉투가 뿌려진 건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건 아닌가. 당에서 볼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저는 기본 사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방침을 세웠다면 뭐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이제 사법적 결론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재판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 게 사법적 결론인 거고 예. 정치적으로는 빨리 끊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탈당이나 그러면 출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조치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수 없더라도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의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10명이 될지 20명이 20명이 될지 그리고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까지 확대하면 예. 몇십 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완급 조절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이 방향도 조절하고 예. 정치적으로 수사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뭐 야당에 이런 큰 사건이 걸렸는데 그래서 검찰에 어쨌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촉구하는 대로 하되 이 문제를 어쨌든 검찰 수사로부터 당이 조금이라도 당 전체를 좀 보존을 하려면 빨리 끊어야 된다. 그게 설사 꼬리 자르기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아니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일단 근데 정황이 민주당이- 짙은 정황들이 나왔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빨리 못 끊으면은 오히려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죠 검찰 수사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힘드셨죠? 아니 뭐 괜찮습니다. 더 할까요 그러면? 아니 뭐 좋으실 대로 이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아시겠지만- 정도면 우호적인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네. 저희가 뭐 여야를 공정하게 늘 네. 배분을 좀 하거든요. 시간은 다르더라도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배분을 나눠서 지금까지 돈봉투 의혹을 계속 좀 뭐 20분 넘게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주제로 여권과 대통령실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닦아야죠. 예, 닦아야죠. 예, 예. 시간 충분히 갖고 하죠 뭐. 예, 아니 저희 퇴근들 해서 15, 네, 시간 8분 없어요. 정도만. 길게 하시죠. 안 돼요. 지금 김승희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에 얼마 전에 승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이건 제가 저기 한민수 대변인 보고 할 얘기는 아니군요. 아니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의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료했다. 그래서 측근을 의전 비서관에 세운 건 아니냐. 근데 의전 비서관이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게 있으면 막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프로토콜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은 그 전에 홍보, 뭐 컨벤션 이런 것들 PR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겠지만
외교 의전과 또 어떨지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박원석 소장 아니 꼭 외교관 출신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탁현민 비서관 말고도 김종천 비서관도 의전 비서관을 했었고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가번 의원이 의전 비서관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그분들은 적어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의 측근이 아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곁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보좌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아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의전 비서관을 하는 거는 전 얘기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김승희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분이고 그 배경으로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선임 행정관이 됐는데 결국 지난번에 이인범 행정관 경질인지 뭐 자진 사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예. 후임은 김승희 행정관이 될 거다. 그렇죠. 그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갈등설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입김설이 있었는데 그대로 증명이 된 거여서 저분이 과연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역할을 할 건지 영부인의 의전비서관 역할을 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으로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뭐 저런 구설을 낳으면서 저렇게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의 사유화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 거의 우리 박 의원님 입장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엄격하게 이렇게 부르면 순간적으로 방어할 줄 알았는데 왜 방어를 해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 자리가 저는 이제 방어하는 공과 자리였어. 사를 예, 예.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아요. 이런 인사가.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인지 예. 전 여사의 의전비서관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에 7개, 지난주에 7개 행사를 했다는데 오늘도 어디 또 가셨더라고요. 예. 했는데 진짜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움직이는 예산은 어느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 원래 대통령 부속실에서 네. 일부 뭐 직원들이 영부인을 챙긴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쪽 예산이지 좀 않을까 그러다 싶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투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전비서관까지 여사와 뭐 십몇 년 된 무슨 뭐 대학원 동기, 그다음 이벤트 회사 이분을 쓰고 이분이 정말 실세다. 선임 행정관이지만 이렇게까지 이런 분이 의전비서관까지 맡으면 상당히 김 여사 중심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해석하자면 그런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네. 부속실에 옛날로 따지면 필름이 있으면 대통령을 찍는 필름값이 따로 정해져 있고 영부인 찍는 게 정해져 있는데 필름값을 이제 영부인한테 다 써버리면 대통령 필름값은 뭘로 쓰느냐. 지금 이런 맥락이신 거죠. 꼭 그 맥락은 아닙니다만은 아닌가요? 네. 도대체 여사를 누가 수행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의전비서관은 이제 확실히 측근이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을 깨도 좋으니까 예. 제발 제2부속실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제대로 된 메시지라도 내자. 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여사가 다니시는 곳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납북되신 분들 만나서는 정부가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된다. 예. 뭐 개식용 반대 이런 데 가가지고는 임기 내에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여당 최고위원들이 법안을 바로 냅니다. 이런 멘트들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누군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민수 대변인이 크게 발언권이 있는 주제는 아니어서 오늘 방어에 나와서 이번엔 장성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인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말,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1년 차인데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에게서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참모들이 이런 한민수 대변인이나 박원석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말고 과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사의 활발한 행보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용한 내조를 얘기했는데 그 조용한 내조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 하에서 영부인 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저 일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되고 그 사진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선택이 돼서 대통령 게시판에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제2부속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왜 제2냐, 내가 왜 부속이냐 이런 심리가 맥락에서.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 대통령 부인실을 하나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참으세요. 아니 왜 참으라고 그렇게? 아 이건 좀 이렇게 본인한테 위협이 가니까 참으라는 것 같아요. 저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사전에 얘기. 미리 얘기를 하신 겁니까, 두 분이? 아까 제가 들은 얘기가 많은데 그걸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아달라 이런 얘기신가요? 저 없을 때 얘기하시는 게 제 신상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 언로가 보장돼 있으니까 장 소장 아까 저한테 그 매섭게 질문한 것처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야 네. 대통령도 바뀌고 대통령실도 바뀌고 여사의 시각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공인에 가장 가까운 사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 사인의 역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뒷받침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영부인이 이전에 보면 계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부인이 대통령이 다 보지 못한 어떤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고 어쩌면 더 부각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해온 건 또 맞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공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적인 활동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한민수 대변인 지적하셨는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의미한 듯한 그런 발언을 영부인이 하는 거는 일종의 월권이고 선을 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개식용 뭐 임기 중에 예. 해결하겠다. 그 국회에서 법 개정돼야 해결되는 건데 영부인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이 좀 직언을 하거나 조언을 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다면 여당이 그러라고 여당 하는 거지. 여당이 지금 아무리 지금 입지가 어렵고 리더십이 흔들린다 그래도 여당마저도 이런 데 대해서 할 소리를 못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한 30초 정도 더 드릴까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저는 그 김여 사건을 네.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이렇게 절차적으로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2021년 대선 12월 때 허위 경력, 허위 학력, 허위 이력 나왔을 때 예. 뭐 사과하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부풀리긴 것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걸 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해명하거나 풀어내지 못하고 잠시만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30초 다들 듣겠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더 드리지 그렇게 인색하게 아니, 그래요. 저희 다들 퇴근해야 돼서 이게 아니, 괜찮습니다. 정규 시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예. 네, 제가 앞서 또 저희 뭐 일이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어쨌든 또 저희 시청자들에게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관련돼서 해피님이 의견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따로 공지를 본 방송에서 안 와서 뉴스룸 뒤에서 의견 주신 분들에게 네. 영화 상품권 소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민주당은 구태를 빨리 정리하고 21세기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요. 50억도 아니고 겨우 100만 원이 없어서 봤나요? 유유 해피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 답변을 넘어가고요. 합니까? 아니요. 반응 보고 좀 좋으면 드릴 영화 상품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번 기화로 예. 아까 당이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쇠내용님께서 어렸을 때는 정치라는 게 뉴스를 봐도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고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뉴스를 챙겨보는 나이인데도 정치인들이 하고 다니는 꼴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뭐 너무 양비론해서 정치를 혐오하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몬님 증거가 너무 노골적이라 사과 안 하기 힘들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이 그분 이분 너무 정확한 거죠? 네. 예. 좋아해요. 예. 아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예. 뭘 고르는 겁니까? 네, 네. 네. 그 아까 영화표. 먼저 골랐으면 되는데 기회가 이제 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해피님은 안타깝게도 아무 언급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지금이라 다시 하죠. 뭐. 아니요, 제 표가 제한됐어요. 지나갔어요. 예산 때문에. 버스는 지나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PAVAN님 입만 열면 특검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돈봉투 사건이 조용하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의전 비서관 김승희 임명 논란에 대해서
이거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좀 심합니까? 네, 하지 마세요. 아니 댓글인데 그럼요. 시청자 의견인데 소개하세요. 예, 동민니님 VIP 1은 김건희 여사님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세요. 라고. 아니 저 없을 저는- 때 하라고요. 그런 전 얘기. 이분을 픽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지나갔더니 지나갔어요? 한 분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제가 눈길 갔을 때 그때 제- 얘기하셨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출연해서 이렇게. 동민니님은 한민수님 출연료에서 빼서 영상 네. 2장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한 거예요. 그 예산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섯잎 클로버 아니 동문이 한두 명인가 진짜 꼬투리 잡는 민주당이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분도 그냥 드릴까요? 장서 조사님 어떻습니까? 조금 억지 같. 어찌가 네. 아, 많이 억지죠. 지금 이 말씀은 진짜 꼬투리 잡는 시간 민주당이라고 없어요. 빨리 했는데 끝내세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됐고 한 분을 더 드려야 되는데 네. 불량주부님 힘든 시기에 나오셨네요. 한민수 대변인님. 예, 동민니님 한민수 대변인 근데 굉장히 차분히 말씀을 잘하시네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아까 받는 분이에요. VIP 그래요? 분이에요. 네, 그거 주신 분이에요. 네. 친척이세요? 자꾸 이분만 주라고 그러시네. 아니. 예, 알겠습니다. 불량주부님만 드리겠습니다. 와서 뭐 네. 간만에 얘기하셨어요. 네. 네, 오늘 그렇게 세 분에게 영화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민이님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시몬님 증거가 너무 노골적이라 사과 안 하기 힘들지. 그리고 불량주부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댓글을 보니까 쭌쭈닝님이 나도 달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쭌쭈님은 저희가 정체를 모르지만 상당히 댓글에서 우호적이거든요. 마치 저희가 고용한 것처럼 우호적이세요. 누구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저희에 대해서. 우리 박영코에 대해서 그 아니 저희 전반적으로 채널에 계신 분에서 예. 제가 미처 올랐는데 쭈쭈님은 다음에 제가 약속하고 저희가 저번에 오래전 한번 받으셔서 저희가 주소가 있어요. 다음에 그러시구나. 뭐 미리 짜놓은 듯이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